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어떤 후보에게 행사할지 정하셨습니까?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7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토론회를 보시고 누가 김천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 자질과 정책을 비교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김천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김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먼저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호 6번 무소속 박희주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충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웅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김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결정에 따라 기조연설과 공약 발표,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먼저 박희주 후보부터 기조연설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무소속 시장 후보 기호 6번 박희주입니다.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쫓겨났고 자유한국당이 수구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천의 미래를 약속하려면 지금 김천도 이 거대한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김천에는 김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경제를 낙후시킨 자유한국당이 15만 김천 시민을 또다시 낡은 정치의 도구로 만들려고 합종연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청산하고 지난 8년간 시의원으로서 생활 현장과 시의회 의정활동에서 보아온 지역의 낡은 정치와 보신주의를 없애겠습니다.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한 이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충섭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장 후보 기호 7번 김충섭 인사 올립니다. 지금 우리 김천은 혁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성장의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행정의 현장에서 실전으로 배우고 익힌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김천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시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먼저 혁신도시를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도 많이 어렵습니다. 잘 사는 부자 농촌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 김충섭은 오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웅규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 김은규입니다. 늦은 시간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김천은 그동안 산업화에 밀려서 침체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혁신도시 조성과 KTX 역사 개설로 인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현장에서 답을 얻는 개발 전략가이자 뚝심과 추진력이 강한 사람인 제가 시장이 되어 변화와 혁신 시대의 중심에서 20만 신김천 시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김은규만이 다 함께 잘 사는 김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세 분 후보께 1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충섭 후보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저의 시민 행복 더하기 7대 공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간, 계층 간 소통을 통해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들이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 김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고 노후가 편안한 복지도시 김천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 소득을 높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일곱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의 도시 김천을 만들겠습니다. 화려한 공약보다는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규 후보 공약 발표하십시오. 예, 저는 후르츠밸리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김천은 날씨, 기후, 토양, 물 등 과일과 농산물을 재배하기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와 같은 후르츠밸리를 조성해서 농업 소득을 보장하고 농비를 지원하고 농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농민은 농업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농산물 판매는 김천시가 책임지는 대형 농산물 유통센터를 개장하여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농업 전원 도시인 후르츠밸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공약들은 공부지를 참고해 주시고 고뇌가 된 구도심에는 어른들이 살기 좋은 실버타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희주 후보 공약 발표하십시오. 예, 구도시와 혁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찰서 이전을 재검토하고 구 법원청사에 시청 민원실과 세정가를 이전하여 인구 유입을 시키고 혁신도시에는 제1병원과 의료원의 병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외부 유출을 막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김천시장의 한라인을 개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부분의 소리입니다. 김천시장 만나기가 어렵다고 시장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시민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가 시장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사업과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노인복지는 노동을 위한 노인 일자리가 아닌 건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만들겠습니다. 농사 짓기 편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잘 조성된 스포츠 시설을 더더욱 활용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입니다. 질문자는 한 후보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30초 동안 공약에 대해 질문하시고 1분 동안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는 동일한 후보에 대한 30초의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후보는 30초 동안 추가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김은규 후보께서 한 후보를 선택해서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하십시오. 예, 김충섭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인공지능연구소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연구소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김천의 현실에서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바일 특구는 구미에서도 국회의원, 시장 등 거의 대부분의 출마들이 공약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공약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댓글에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예, 김충섭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김은규 후보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학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만, 지금 우리 김천에는 그 혁신도시에 많은 첨단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융합해서 우리 김천에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좀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세한 계획은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김은규 후보 30초 동안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사물 인테리어 연구소가 무엇을 말하시는지 좀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 인터넷이라 그러는 것은 첨단 그 감지, 그 감성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말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으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박희주 후보. 한 후보를 선택하셔서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하십시오. 예, 김은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김천시 인구 20만 공약에 대하여 김천시는 50년 전 인구 20만을 넘기고 2013년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8천여 명 정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만 인구 증가에 대한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네, 김은규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제가 공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르츠밸리 정말 천혜의 우리 농업 환경을 가진 김천에 사실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미에도 LG라든지 삼성전자가 파주나 또는 베트남으로 기업을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을 김천에 유치하기보다도 산업화해서 우리가 이농 현상으로 비어있는 이런 농촌 지역을 젊은이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육군 사관생도 선발하듯이 김천시의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정말 농비도 지원해주고 주택도 저희들이 공짜는 아니겠죠. 저희들이 제공하고 해서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젊은 우리 농민들의 창농을 시켜서 일자리를 찾으면서 인구를 점차 늘려가도록 그래야 할 예정입니다. 네, 박희주 후보 30초 동안 추가 질문하십시오. 지금 현재 그 김천시 인구가 아직 채 15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15만이 안 되고 있는데 20만이라면은 50년 전에 20만을 넘었는 인구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겨우 8천여 명, 줄다가 8천여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5만이 안 된 데에서 20만까지 하려면은 도대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후르츠밸리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은규 후보 30초 동안 답변하십시오. 예, 저희들 농업 전원 도시로 우리 외곽 농촌 지역은 그렇게 육성을 하면서 지금 조성된 우리 혁신 도시가 지금 115만 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혁신 도시를 5만 명의 자족 도시로 해서 한 200만 평 정도로 확장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기업을 유치해서 20만 시대를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김충섭 후보께서 한 후보를 선택해서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하십시오. 예, 김은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김은규 후보께서 공약하신 노치원 설립은 치매 환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노치원 유치에 투입할 경우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천시 복지 예산 규모로 과연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규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하십시오. 예, 저희들 고령화 사회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1번은 고령화되면서 고령인들이 건강하게 사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나 삼촌들은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지
이렇게 고령화는 되었지만 많이들 아프십니다. 특히 치매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요양원에 수용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에 저희들 이 노인네들을 애들 유치원처럼 노치원을 개설해서 이렇게 모셨다가 낮에 보호를 해드리고 저녁에 집으로 모시는 이런 노치원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노인들의 그런 복지 향상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노치원을 실시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충섭 후보께서 30초 동안 추가 질문하십시오. 예, 그 방금 김 후보께서 노치원 설립에 큰 돈이 들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은 4년 동안에 4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1인당 요양사 1명씩을 배치한다고 해놨습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복지는 혜택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합니다. 집중된 복지는 결국 복지가 아니라 특혜를 준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네, 김웅규 후보 30초 동안 답변하십시오. 예, 김충수 후보님, 복지에 드는 예산 우리가 복지가 비가 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400억 4년간에 1년에 100억씩 하는 예산은 사실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천시청에서 혁신도시에 가는 도로 건설에 몇십 번의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노인네들 편안하게 모시는데 그 돈은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4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일방적인 자기 홍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주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예, 김충섭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김충섭 후보님은 고향이 농소 본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충섭 후보는 사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제 고향 농소도 사드 영양권에 있습니다. 아니, 사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얘기만 해주십시오. 사드가 찬성한지 한다든지 반대하든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아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죠. 이 자리에서 사드 저는 찬반에 이야기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유보하겠습니다. 예. 유보하시겠습니까?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충섭 후보가 시장 출마하실 때 마지막으로 공천을 한번 받아보고 자유한국당 한번 입당을 해서 공천 한번 받아보고 경선 한번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제가 당초에 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뭐 전부 다 당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 저는 당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간 이유는 물론 우리 김천에 그런 정서도 있고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단체장 그 단체장이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는 장소가 아시죠? 그 장소를 그 장소에서 내가 당의 공헌도가 없어서 입당을 못했는데 내가 당선이 되면 자유한국당에 스카우트 돼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 말이 맞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네, 김충섭 후보께서는 농소가 고향이고 우리 농소 면민들이 지금 오늘 656일째 촛불 하나를 들고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시민도 아닌 농소 고향분들이 그렇게 김천역에서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 모습으로서 시장의 자격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그 당시에 사드 반대 한참 시작할 때는 저는 공직이 있었습니다. 공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에 계시는 우리 친지들, 우리 형님, 형수들은
그 집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들려서 위로도 아니요.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사드의 찬반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 사드를 김충수 반대하는 후보님 문제하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충수 후보님의 그 유세차가 유세차를 그 선거 운동에 쓰기 위해서 김충수 후보님의 그 차량이 우리 그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교차로에 횡단보도에 그 인도를 가로막고 24시간을 차를 세워놨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는 시민의 불편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근데 당선만을 위한 행동, 제가 보기에는 벌써 굴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그 선거 운동 차량이 관련 차량이 인도를 점해 있었는 데 대해서는 정말 예.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 김충수 후보께서 당선이 되시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도 뭐 안 들어가고 버텼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생각해볼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충섭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역시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예. 먼저 김은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3개월 전 도의회 의장으로 마지막 의정 활동은 선거구 조정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한 선거구에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 선거구인 계령 관문 의무면에는 2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자유한국당 후보 2명만 등록을 했고 이분들은 당연히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을까요? 율곡동을 중심으로 한 나 선거구에는 지금 7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봐도 선거구를 조정했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따라 김천시 의회에서 선거구 확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가 선거구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구는 약 4만 명, 시의원은 3명을 선출합니다. 나 선거구는 인구 약 1만 800명의 시의원 2명을 선출합니다. 시의원 1명당 인구를 보면은 가 선거구는 약 1만 3천 명, 나 선거구는 5천 명으로 시의원 한 분이 담당해야 할 인구가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로 김천시 의회에서는 아포읍을 나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경상북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 의회에서는 김천시 의회 의견을 거부했습니다. 옆에 계신 김은규 후보가 도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인구 약 8천 명인 아포읍을 가 선거구에서 나 선거구로 포함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의회가 이를 묵살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정치적 행위이며 김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기에 의장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에 왜 본인은 찬성했습니까? 김천시 의회안을 왜 무시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김천시 의회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에 불복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헌법소원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투표로 당선되는 시의원 2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본인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 선거에 열중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불합리한 선거구 결정에 대해 김은규 후보께서는 김천 출신 도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 질문이십니까? 예. 아마 우리 김충수 후보님께서 조금 잘 모르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기초위원 선거구 조정은 맞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선거획정위원회라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김천시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어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지 저희 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안을 받아 그대로 처리했는 것뿐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김은규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 역시 4분입니다. 예, 김충수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공인으로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무는 국방 의무인데 우리 김 후보님의 공보지 병력란을 보면은 육군 일병 소집 해제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신체상의 문제나 또는 독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공보지를 보고 많은 시민들께서 병력 기피 또는 신체적 결함 등 무척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력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많이 궁금하신가 봅니다. 저는 그 현역 군인을 가지 못하고 그 당시 방위 소집을 받았었습니다. 방위 소집을 받은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몸이 아파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시는 김은규 후보하고 중학교는 내가 한해 선배지만은 내가 한해 휴학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동기가 됐습니다. 후보님, 그걸 이해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수술했는 부위가 군의를 가지 않은 그런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방위로 소집에 응했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수술한 그 부분을 좀 공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예, 그까지는 여기서?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려 믿고 아마 지난 2016년도 12월경에 우리 김충수 후보님은 청소년 수련 원장으로 계시면서 저희들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제가 의장을 했던 제 방에 찾아오신 적이 있죠. 그때 제가 개인적인 친구니까 김 원장 시장 선거 나오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한다는데 저는 정말 시장 나올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으니 나는 공천까지 열심히 해보고 공천 받지 못하면 그만두지라고 답을 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예. 이철원께서 작년 대선 전에 아마 입당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죠. 그런데 김 후보께서는 한 2, 3일 고민하고 대답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천 신청도 안 하시고 무소속 출마를 하셨는데 그럼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 시 저를 이용해서 잘 받아보려고 제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정치인은 거짓말을 잘 해야 한다는데 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친구에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데 앞으로 모르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실 건지 걱정이 됩니다. 김 후보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경선 당시에 저희 경상북도당은 추가 공천자 신청을 김천에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모시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송원석 당협위원장에게 부탁을 하고 또 이철호 의원을 직접 만나셔서 부탁한 사실이 있으시죠. 그러다가 시장 공천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공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김호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말이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와서 심의 공천을 받은 시민 후보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직생활 하신 분이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우리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김천 시장 선거에 나오면서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께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김천의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심과 혁신도시, 신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동반 성장이 필요한데요. 신구도심 상생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충섭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예. 원도심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또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최대한 구도심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기능이 쇠퇴된 원도심에 도시 재생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장옥을 철거한 감호시장도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고 공공주차장과 가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는 김천 성장의 베이스 캠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복합문화공간과 대형 병원, 또 소방관서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광역권 전체를 김천역까지 연장을 하고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은규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입니다. 예,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지방 균형 발전하고 저희들 김천에 12개의 공기업이 이전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과 가족들이 입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원도심에서도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원도심은 공동화 현상과 아울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있는 평화시장 상인들을 일본 고령인 시장으로 벤치마킹을 보내 우리 김천에 고령인 특성화 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임대주택을 짓고 치매 예방을 위한 어르신을 위한 노치원, 생활 3단소, 노인 전문병원 등이 어우러진 대단히 실버타운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주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 원도심의 인구 공동화나 상권 이축은 혁신도시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 인구가 혁신도시로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도시 발전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넓고 협소한 김천 경찰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현 시장이 반대했습니다.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경찰서 이전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원도심의 치안 공백과 상권 축소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과 다른 공공시설을 바라는 혁신도시의 요구와도 상반되고 있습니다. 제가 김천시장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전담팀을 꾸려서 올해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의 상권 이축은 1994년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이 시작될 때 예견된 것입니다. 예. 네, 이번엔 역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한 차례 더 갖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4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홍보는 자제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먼저 김은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4분입니다. 박희주 우리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박희주 후보는 사드 배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650일 동안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사드 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이제 허용하고 중앙정부에 우리 김천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박희주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656일째입니다. 656일 동안 우리 하루도 안 빠지고 김천역 평화광장에서 촛불 하나 들고 사드 반대를 외친 분이 그분들이 과연 무슨 보상을 바라고 사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아니 저 박희주 후보님
그래서 간단히 좀 해주시고 그래 인센티브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인센티브는 생각이 필요 안 없습니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안 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김충섭 후보님, 우리 김충섭 후보님은 전 박팔룡 정치인 출신 박팔룡 시장님과 현 관료 출신 박보생 시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두 박 시장님께 예. 어, 아니 뭐 대답 곤란하시면은 두 분 다 정말 그 잠깐만요. 김천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김충섭 알고 후보님 있습니다. 예. 주도권 제가 갖고 예.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으면 제가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정치인 출신이고 우리 김충섭 후보는 관료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마치 두 사람이 이렇게 붙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박보생 시장님도 잘 다졌고 훌륭하지만은 우리 박팔룡 시장이 그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 김천을 더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시장 재임 시절에 전국 체전 개최, KTX 역사, 혁신도시 등이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충섭 후보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천시의 전입신고를 아마 언제쯤 하셨습니까? 한 작년, 재작년 1월 달에 했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 하시죠? 또 거짓말 하시네. 그거는 주민등록을 떼보면 확인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 4월 5일, 2017년도 4월 5일 날 이제 딱 만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것도 아파업의 청순술 원장으로 계실 때도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아마 우리 김충섭 답변을 좀 해도 후보께서 되겠습니까? 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시고 나면은 김천에 사시겠습니까? 대구로 다시 가겠습니까? 저는 제 고향이 김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어의 논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이 됐습니다. 연어가 예, 강에서 됐습니다. 태어나서 바다에 박이주, 나갔다가 박이주 다시 후보님, 강으로 자기 회귀하는 거로 묻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한간에 우리 김충섭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박보생 시장의 아바타다 또는 옛날 이조 시대나 나올 만한 왕조 시대에 있을 법한 상황, 즉 상시장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웬만한 그 김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박보생 시장이 김충섭 후보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오늘 박보생 시장이 그 기자회견을 했는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됐습니다. 예. 그 박보생 기자회견도 두 달 전, 한 달 전도 아닌 일주일 남겨놓고 마치 중립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그런 기자회견 참 저희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추가 질문은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희주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입니다. 예. 우리 김원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공보지에 보면은 김천의 전성기를 열어갈 절호의 기회, 이철우, 송원석, 김원규, 한상의 트로이카 시대를 열겠다고 자유한국당은 말하고 있고 김천 출신 최초의 도지사 후보, 똑똑하고 참신한 국회의원 후보, 뚝심과 의리의 사나이 시장 후보, 김천 발전 확실하게 앞당기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똑똑하고 참신한 국회의원 후보와 뚝심과 의리의 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김천 최초의 그 도지사 후보는 김천을 이용해서 그 자기만의 출세에 이용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드에 관해서도 시민이 오케이 하면 들여놓겠다라고 하고서는 국회에서는 국민 몰래 갖다 놔야 된다라고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김천 출신 도지사 후보로 인해서 우리 그 김원규 후보가 얻는 표보다 잃는 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원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아는 우리 이철우 국회의원은 국가 간이 투전한 또 안보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신은 안보가 우세하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예. 김원규 후보님, 예. 그거는 김원규 후보님의 생각이고 지난번에 그 홍준표 대표와 이철우 의원이 왔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아마 그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두 사람은 안 오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건데 왜 저 두 사람은 와서
송원석, 김원규 그 외에 공천 신청했는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표를 깎아먹느냐? 이게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도지사 후보가 우리 김천 시민을 이용해서 사드도 들여놓고 그걸 이용해가 안보 파리를 해서 도지사 출마하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원규 후보님께 그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한간에 그 김원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이건 음해가 아닙니다. 시장이 되면 김천시를 다 말아먹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어느 후보 진영에서 저를 음해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27년간 시의원, 도의원 하면서 단 한 건의 부정과 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많은 재산을 모았던 젊은 청년 사업가로서 제가 그랬지만은 정치 입문하면서부터 제가 많은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실 저희 저희 경제 형편은 그리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유혹도 많이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도의 의장까지 하면서 그러면은 도도 예, 예. 팔아먹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성화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대곡동에 가장 필요한 게 여기에 공보지에 나갔는 내용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알고 계셔요? 우리 예. 대곡동에 가장 필요한 거는요. 지금 막골이라고 지정해 놔놓고 대형 주차장도 없고 거기에 자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는 거기에 교통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 대곡동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그 고속도로 IC에서 바로 대곡동으로 도로는 그런 그 공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역별이라고 해놨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우리 그 김원규 후보님 시장이 되시면은 그 IC에서 바로 막골로 도로는 구멍을 뚫을 의향이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자이 아파트가 돌아가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예, 서로 있습니다. 시장이 되면은 대곡동 발전을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합시다. 예. 네, 마지막으로 김충섭 후보가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이주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당이죠. 시민을 외면한 채 저들만의 목적을 이용하는 그런 당이죠. 저는 자유한국당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당입니다. 이 나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원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오늘 방송 토론은 유권자인 김천 시민께 김천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께서도 시장 후보의 능력을 검증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정권이 바뀌더라도 행정의 공정성, 계속성, 그리고 전문성이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시민보다는 힘있는 정치인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 경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도지사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시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김천시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천 시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 시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민선 초대시장을 지낸 박팔룡 전 시장님께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어서 김천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예산을 지고 있는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지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저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 당 저 당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능력은 정당의 힘이 아니라 후보자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급 말단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부이사관이라는 직위까지 오르기까지 도전 정신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왔으며 공직 생활에서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은규 후보께서는 평소 복지 전문가, 정책 전문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김 후보께서 내건 공약을 보면 인구 20만의 새로운 김천 시대를 열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와 정책 그리고 인구 늘리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출산을 높이고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도 추진 중인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김천시 출산 장려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김 후보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 중에 이 출산 장려금, 이 출산 장려금만 갖고 출산 장려 지원책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보육, 육아, 기타 등등을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김천시의 지난해 재정 자립도는 31%로 전국 평균 53%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건데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예, 저는 김천에서 태어나서 김천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역이 침체되고 어려운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세원 부족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을 견인할 대책 마련이 지금 시급한 상태입니다. 잘 조성된 산업공단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연장선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가 2020년까지 30%까지 확대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가족들이 더 많이 이주하여 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김충섭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분입니다. 예,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 세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 지방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과 관광객, 스포츠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합니다. 혁신도시 관련 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경제적 인구 유입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제3섹터 방식의 공격적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세원을 지속적으로 또 발굴하고 탈루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은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입니다. 예, 저 역시 재정 자립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은 사실 도농 복합 도시 중에서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기반 등 우리 김천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김천의 한건기가 옵니다. 우리 송원석 예산 전문가가 국회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 폭탄 받아서 우리 김천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인프라 구축해서 기업 많이 유치하고 후루츠밸리를 만들어서 재정 자립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시장이 되어 조직 개편을 하신다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그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입니다. 먼저 김충섭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행정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구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배치하겠습니다. 일반 관리 업무나 유사 중복 기능은 과감히 축소를 하겠습니다. 신규 수요가 많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 기능을 보강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분야, 복지, 환경, 재난 분야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 복잡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민간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책임 경영제를 통해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은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저는 신규가로 농업개발과를 신설하여 후르츠밸리 사업을 기획, 구상하고 실행하는 등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추진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민생추진팀은 원콜, 원스톱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 중에서는 많은 축산인들의 요구인 농축산과를 분리해서 축산계를 축산과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 청렴도 향상은 물론 늘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김천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희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실에 핫라인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민, 소상공인, 기업, 주부, 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 소통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료 출신과 행정가 출신들이 보여준 관료주의 정치의 근위를 청산하겠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일당 정치가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김천을 부패하고 낡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낡은 정치 문화를 바꾸어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특권과 줄 세우기를 폐기시키겠습니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의롭고 평등한 김천을 만들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얼마 전 김천시와 주민들 간의 합의로 2년간의 긴 설득 끝에 봉산면 신암리 일대의 화장장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김천에 또 다른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이번에는 김은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우리 주민들과 이해가 상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그럴 계획입니다. 방금 사회자 말씀하신 우리 봉산면의 화장장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피해는 최소화, 혜택은 최대한의 기치를 앞세워 모든 것을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소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공무원들처럼 시민 위에서 군림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닌 화합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 내용, 추진사항, 향후 계획 등에서 100% 투명성을 확보해서 열린 행정,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박희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혐오 시설 등 주민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시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덕댐,
사드 배치, 가축장 등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역 선출직들의 탁상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나 보는 그 정치 집단 때문이었습니다. 사업을 결정할 때 김천 시민과 지역민들의 요구를 듣고 수렴하고 반영하는 민주적인 절차들이 무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지역민의 요구와 필요를 온몸으로 공감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은 주민을 설득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천은 포도와 자두 등으로 유명한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섭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발생된 집단 민원을 살펴보면은 사업 초기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서로를 불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 시행 초기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서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긴다면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 정보를 공개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에 있을 때 구미 옥성 화장장이라든지 청도 이수 골프장 반대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집단 민원을 잘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천은 자두와 포도 등 특산물이 유명한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후보님의 의견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적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박희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실제 자두와 포도는 전국 최고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대형마트로 유입되는 수입 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리를 지금 잃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김천에는 자두, 포도, 양파 등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것이 농민들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기술, 생산, 유통, 판매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난 2011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유생미 등 기능성 쌀 생산은 전국적인 이목을 끌면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기술센터의 품종 개발 등이 기술적 지원으로 생산을 높이고 이를 소비자와 직거래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충섭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은 영원히 존재해야 하는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농촌 가구 평균 소득은 도시 가구의 58%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줄이면서 고부가 작목을 생산해야 됩니다. 생산과 가공, 체험 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으로 전환해서 농업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지역 특산물인 자두, 포도, 호두 등 가공품 생산과 포장 디자인도 지원하겠습니다. 김천 로컬푸드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하고 기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은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후르츠벨리가 우리 김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입니다. 구성의 자두, 어머면의 배, 정산, 대덕의 사과, 대곡동의 포도, 전국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호두 등은 김천은 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한 전국적인 과일 생산단지입니다.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가공하여 2차 상품을 출시한다면 우리 김천은 이 과일 농산물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김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수물의
도소매 대형 유통센터를 짓고 가공해서 수출까지 판매망은 김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원이 줄어들거나 축소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들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입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은규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부터 지금까지 27년간 시의원, 도의원, 도의회 의장까지 영업하면서 여러분의 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시민 여러분들께 검증을 받은 유일한 후보입니다. 정치 경험이 풍부한 후보입니다. 온갖 비방, 흑석 선전에도 오히려 저에게 격려와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거가 종반전을 향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저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저도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영차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김충섭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천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김천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 김충섭은 시민들의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후손을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일로 승부를 해왔습니다. 저 김충섭은 김천 제도의 기회를 잘 살려서 더 큰 김천, 더 강한 김천, 더 행복한 김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저 자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7번 김충섭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 박희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김천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 많은 시민들이 김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해 김천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여기가 표가 많은지 저기가 표가 많은지 계산하는 선출직들의 모습을 보고 저 박희주 무소속으로 시장 출마 결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김천을 건강한 김천, 찾아오는 김천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가장 친숙한 시장, 필요로 하는 시장, 실망시키지 않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무소속 시장 후보 기호 6번 박희주의 선택이 김천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김천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앞으로 4년 동안 김천시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 MB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보실 수 있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대구 MBC 공식 계정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날 비례대표 대구시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김천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